다이어트 시에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거나 극한 제한을 하면 반드시 요요 현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전부 끊는 것이 아니라 정제 탄수화물을 끊어야 되는 것이죠. 다이어트 중에도 양질의 탄수화물은 꾸준히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빵, 떡면, 과자, 액상, 과당 등이 있죠. 양질의 탄수화물은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이어트 하는 여러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인 요요 현상 막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요 현상은 왜 생기는지, 요요 현상의 문제는 무엇인지, 요요 현상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8가지로 정리를 해서 쉽고 알차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진료실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원장님, 다른 데서 다이어트 약 먹고 5kg 뺐는데요, 다시 10kg가 쪘어요. 이 치료는 요요 현상이 없나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 치료는 요요 현상이 없어요 하는 다이어트 방법은 다 거짓말입니다. 요요 현상이 없는 다이어트 방법을 찾지 마시고요, 요요 현상이 없는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스스로 하는 법을 체득하셔야 됩니다. 요요 현상을 바로 알고 바른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 다이어트에도 장기간 성공하고 우리 몸도 더욱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요 현상은 왜 오는 것일까요? 우리 몸은요, 항상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를 항상성이라고 하는데요. 흔히 우리가 다이어트를 위해서 제일 먼저 선택하는 방법이 음식량을 줄이는 것이죠. 이런 경우 우리 몸은 앞으로 계속 음식이 안 들어오나 보다 라는 위기감을 느끼고요, 사용하는 에너지를 최소화시키고 가능하면 에너지를 몸에 비축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초대사량을 줄이고 지방을 축적을 하는 것이죠. 에너지 소비를 최대한 줄여야 해서 몸이 움직이기 싫게 만들고 의욕을 떨어지게 만듭니다. 바로 기초대사량이 뚝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기초대사량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전처럼 식사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체중을 이전으로 돌려놓는 성실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요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요 현상이 일으키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요요 현상은 왜 문제가 될까요? 단순히 체중이 이전으로 돌아가는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를 크게 안고 있어요. 다시 살이 찌면서요, 심한 실패감, 우울감을 맛보게 되면서 다이어트에 대한 의지를 꺾이게 됩니다. 체중 조절에 실패했다는 좌절감, 허탈감, 앞으로 또 어떻게 내가 체중을 조절해야 되나 하는 이런 불안감 같은 심리적인 상태가 생기기 쉽고요. 이것이 체중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면서 악순환이 생길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마른 비만의 문제예요. 살이 빠질 때는요, 근육과 지방 여러 가지가 같이 빠지지만 살이 찔 때는요, 지방 위주로 살이 찌기 때문에 요요 현상을 반복하게 되면요, 근육은 점점 줄고 지방은 점점 늘게 되는 건강상의 악영향을 미치는 마른 비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식이나 무리한 다이어트와 같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감량하는 경우에 더욱 심해지죠. 요요가 반복되면 결국 상대적으로 지방량이 많고 상대적으로 근육량이 적은, 살이 찌기 쉽고 살이 빠지기 힘든 이런 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요요 현상을 막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총 8가지인데요. 첫 번째, 요요 현상을 막는 방법은요, 급속 감량을 금지하라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뺀 살은요, 갑작스럽게 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에는요, 우리 체중을 그대로 지키려는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이 항상성을 너무 갑작스럽고 무리하게 무너뜨리면요, 우리 몸은 이 다이어트 기간이 끝나면 모든 힘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전 체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체중이 단기간 급격히 줄어들 경우에 몸은 원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하고 체내 지방으로 저장하려는 경향이 더 심해진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단기간 체중이 줄었다고 절대 좋아하시면 안 되는 게요, 다시 고스란히 살이 찌게 되는 것입니다. WHO에서 권고하기를 적절한 체중 감량은 한 달에 2kg 정도라고 합니다. 다만 제가 비만 클리닉에서 환자분들과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요, 이보다는 더 많은 체중이 빠지긴 합니다. 환자분마다 비만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실제 다이어트에서는요, 한 달에 본인 체중의 약 5% 정도를 빼는 것이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약 80kg의 환자는 한 달에 한 4kg 전후로 빼시면 아주 잘했다고 칭찬을 드려요. 이렇게 빼시면요, 우리 몸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이어트 할 때는 음식량을 급격히 줄이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줄여가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양질의 탄수화물을 섭취하자는 거예요. 다이어트 중에 무리하게 체중을 줄이다 보면요, 탄수화물의 섭취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탄수화물을 줄여야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것은 맞고요.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 중에 하나죠. 흔히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이 마지막에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 탄수화물을 갑자기 폭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다이어트를 잘하고 체중이 잘 줄어들었는데 더 이상 탄수화물의 극한 제한을 우리 몸에서 참지 못하는 것이죠. 다이어트 시에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거나 극한 제한을 하면 반드시 요요 현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전부 끊는 것이 아니라 정제 탄수화물을 끊어야 되는 것이죠. 다이어트 중에도 양질의 탄수화물은 꾸준히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이어트가 끝난 후에도 우리 몸은 탄수화물에 대한 탐닉이 급작스럽게 늘지 않고 요요 현상도 겪지 않게 되어 있어요. 정제 탄수화물은 빵, 떡면, 과자, 액상 과장 등이 있죠. 양질의 탄수화물은요, 백미 대신 잡곡밥, 현미밥, 흰빵 대신 호밀빵, 잡곡빵, 통, 오트밀, 저항성 전분이 많은 소량의 고구마, 단호박 등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기초대사량의 감소를 막자는 것이에요. 요요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요, 기초대사량의 감소에 있습니다. 기초대사량은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에너지를 말하는데요, 무리한 단식이나 잘못된 다이어트 방법으로 인해서 지방 대신 근육량이 줄이는 다이어트를 한 경우에는요, 기초대사량이 감소해서요, 기본적으로 몸에서 소비되는 칼로리 양이 줄어들어서 정체기 또 요요현상을 맞게 됩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단식을 중단하고 참았던 식욕이 폭발해서 폭식을 한다면 더 빠르게 살이 찌고 더 살을 빼기도 어렵게 되는 것이죠. 특히 낮아진 기초대사량은요, 쉽게 증가되진 않습니다. 그 결과 정상 식사를 하게 될 경우 과거보다 더 많은 에너지 양이 몸에 남게 돼서 다시 살이 찌는 요요현상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기초대사량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요요현상을 방지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 반복되는 얘기지만 단기간 급속 감량은 피하고요. 두 번째, 에너지 소모와 체지방 연소를 늘리기 위해서는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꾸준히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들을 충분히 드시고 탄수화물의 함량이 적은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적당히 섭취를 하면요, 기초대사량을 올리거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요요 현상을 방지하는 방법은요, 최소 6개월 동안 뺀 체중을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적절한 방법, 다시 말해서 식사 조절과 규칙적인 운동과 같은 더디지만 바람직한 방법을 통해서 감량을 시도할 경우에 그 생활을 지속하게 되면요, 요요가 생길 위험은 적겠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체중 조절을 단기간의 프로젝트로만 생각하시고 몇 달 이내에 얼마를 감량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은요, 일단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예전과 같은 절실한 마음이 줄어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이런 경우에 목표를 달성하고 난 후에는요, 그 생활을 유지하기보다는 힘들게 목표 달성을 했으니까 이후부터는 과거의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감량을 해도 결국 다시 예전과 같은 체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요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체중 감량기와 유지기에 대한 논란은 많이 있지만 유지기는요, 체중 감량기의 2배의 기간을 거치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만약 3개월간 다이어트를 했다면요, 6개월 동안은 그 체중을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유지기를 잘 지키는 것은요, 급속 감량기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이어트 기간에 체득하신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기 동안에도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자, 다섯 번째는요, 식사 일기를 쓰자는 거예요. 저는 다이어트를 결심한 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식사 일기 쓰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식사 일기를 다이어트 중에 잘 쓰시다가 유지기에는 안 쓰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목표 체중에 도달한 후에 식생활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식사 일지를 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식사 일기 쓰기 참 귀찮죠. 하지만 요요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여섯 번째는요, 체중 측정이에요. 많은 분들이 열심히 다이어트를 한 후에 목표 체중에 도달하면 이후에 체중비에 올라가는 것을 무서워하십니다. 내가 만약 60kg까지 열심히 체중 감량을 했다면 이 체중을 6개월 정도 유지를 해야 나의 체중이 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6개월을 유지하려면 체중을 재야 알 수 있겠죠. 체성분 검사를 하면 더 좋겠지만요, 다이어트 목표 달성 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체중은 조금씩 늘고 있는데 그것을 놓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체중을 재는 것이 너무 스트레스로 다가오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요, 매일 재진 마시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꼭 재보시길 바랍니다.
자, 7번째는요, 본인에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찾자는 거예요. 체중 조절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생활 습관을 몸에 배게해서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습관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유지기 동안에는요, 일상생활 속에서 늘 습관처럼 실천할 수 있는 나만의 신체활동 증가나 운동, 식사 조절법을 만들어가는 연습을 해서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요요현상을 막고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운동을 좋아하며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나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동을 늘리는 좋은 취미생활을 가질 것인가를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8번째, 마지막입니다. 약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디에타민이나 싹센다 등의 약물을 중재할 때는요, 천천히 끊어야 요요 현상이 적습니다. 디에타민, 푸린과 같은 약물은요, 약을 쓸 때보다 끊을 때가 더 중요합니다. 갑작스럽게 약물을 중지하면요, 식욕 폭발, 부종, 권태감 등 아주 힘든 상황이 생깁니다. 디에타민 등의 약물들은요, 3, 4주의 여유를 갖고 천천히 끊어야 요요현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싹센다의 경우는요, 요요현상이 좀 적긴 하지만요, 끊을 때도 천천히 감량하면서 끊는 것이 좋겠어요. 비만약을 드시는 분들은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약을 먹는 기간은요, 식사 조절을 연습하는 기간입니다. 이 연습 기간에 올바른 생활 습관을 잘 체득하지 않으면요, 요요 현상은 피하기 힘들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요요 현상을 막는 8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이어트 후에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친구인 요요, 이 요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 8가지 원칙을 꾸준히 지켜주신다면 건강도 지키고 다이어트도 성공하는 좋은 생활 습관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항상 응원하는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 원장 이진복이었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